네, 감사합니다. 멀리 진주, 고성에서 또 원금 각처에서 이렇게 많이 자리를 채워주신 모든 분들께 우리 만화의 장로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오늘 이 영화를 만드신 분이 오늘 여기 직접 와 계십니다. 이후의 시간들은 우리 만화임 장로에 서게 되시는 우리 이길수 장로님께서 진행을 하시고 조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끝까지 잘 남아서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감독님, 김덕현 감독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덕현 감독님, 우선 인사 한 말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지난번에 2월인가 1월인가 건국전쟁 때문에 한번 창원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사회를 한번 했었고요. 그때도 이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건국전쟁이 아주 큰 성과를 얻는 큰 도움을 받았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영화 감독판 김일성의 아이들로 이렇게 찾아뵙게 돼서 다시 한번 큰 감사를 드리고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기 먼 곳까지 직접 또 감독한 영화를 이렇게 시사회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소개해 주시고 또 관람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한 4, 50분 정도 지금 여기 관람석에 계신 이 여러분들과 직접 우리 그 감독님하고 같이 질문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도 하시고 또 뭐 격려의 말씀도 좋고요. 어떤 말씀이든지 같이 해주시면 또 우리 감독님께서 또 피드백하시고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잠시만요. 여기 극장 측에서 이 스크린 이미지가 왜 갑자기 사라지죠? 이거 좀 띄워주세요. 아까 원래 있었는데. 아, 그러네요. 네, 이거 그쪽이 혹시 이게 원래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갑자기 지금 사라져 버렸네요. 제 목소리 들리세요? 그리고 에어컨도 좀 켜주시고요. 담당하시는 분이 지금 여기 좀, 그래서 4, 50분 정도 계시려면 불편하실 테니까 한번 그건 당연하게 스크린 돼 있는 거거든요. 약속이. 지금 스크린이 지금 이미지가 안 떠 있고요. 에어컨도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저쪽에 저 박수만 장로님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감독님께서 어떻게 이 작품을 처음에 기획하게 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화는 무려 16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2004년도에 아주 우연한 기회에 역사 사건에 대해서 제가 이제 발굴을 했고요. 그리고 그때는 사실은 이제 이 북한 남편을 기다리는 한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만 사실 들었는데, 마지막에 취재가 끝나면서 이 할머니의 말씀이 단지 루마니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동유럽 곳곳에 이 아이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떤 이유 때문에 이걸 왜 16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집중을 할 수 있었냐면요. 오늘 저희가 사실 며칠 전에 이제 6.25 74주년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뜻깊은 순간이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땅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어요. 그리고 전쟁의 주체가 누구인지도 좀 잊고 있고요. 제가 사실은 어저께 다부동 전적기념관에서 행사가 있어서 갔다 왔습니다. 어제 제가 정말 깜짝 놀라게 하나 했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살면서 나름대로 저널리스트로 산다고 하면서 웬만한 것들은 다 챙기고 있다고 하는데, 한 가지 몰랐던 게, 여러분 6.25 노래 기억하시죠?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6.25 노래 아시죠? 제가 갑자기 제목이 기억이 안 나요. 잊으랴 어찌 우리 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금지곡이었다는 거 아세요? 10년 동안? 그리고 이 노래가 가사가 바뀌었다는 거 아세요?
예. 와, 참 웬만한 것도 다 알고 계시는구나. 저는 어제 그거를 얘기 듣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근데 뭐 모르긴 몰라. 아마도 이런 사건들이 대한민국 땅에서 벌어졌고, 이거 6.25를 미군의 촛불을 겨두어서 이렇게 뭐 남북이 함께하자 뭐 이런 뜻으로 지금 가사가 바뀌어 있는 이런 참담한 현실을 대한민국 지금 5천만 국민 중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정말 저 개인적으로는 저 같은 사람이 참 이 대한민국 상에서 해야 될 일이 있구나라는 그 선명의식을 정말 강하게 느꼈는데요. 이 영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동안 남북관계가 좌익정권이 들었을 때마다 당장 내일이라도 통일이 이루어질 것처럼 막 남북관계가 막 피치가 올라간 적이 많았었죠. 그런데 또 갑자기 또 완전히 극한적 대립으로 가기도 하고. 2023년 남북연락사무소 파괴는 정말 우리 국민 모두에게 충격이었습니다. 2023년 남북연락사무소 그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저는요, 그거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신 세금으로 만든 거라고요. 그거를 완전히 불법적으로 파괴시킨 거예요. 정말 이유도 없이. 도대체 지난 한 30년 동안 이 남북 관계가 왜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특정한 패턴을 보이는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떨 때는 막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당장이라도 통일이 이루어질 것처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남한의 앞선 자본과 기술력, 북한의 풍부한 노동력과 자원이면 이 둘이 합치면 한반도에서 우리나라는 아주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된다.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평양을 거쳐서 모스크바까지 기차를 타고 갈 수 있다. 사실 다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국민들에게 그동안 많은 국민들에게 먹혔던 게 사실입니다. 저는 이거를 왜 16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왜 이 영화를 붙들고 있었냐. 여러분들이 직접 보셨잖아요. 이 영화에는요, 북한 체제의 모순의 뿌리가 어디서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 시기에 있어서 수많은 그 일종의 이제 친북적인 어떤 생각방식을 가진 분들이 북한을 다녀오면서 내가 북한을 10번 갔다 왔다, 뭐 20번 갔다 왔다 얘기하면서 갔다 왔더니 북한도 사람 사랑하는 곳이고 북한의 뭐 계몽 군주가 어떻고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 여행의 자유가 있습니까? 거주 이동의 자유가 있나요? 사실은 북한 당국이 보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고 와서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국민들에게 올바른 북한에 대한 인식을 전달하는 것이야말로 남북 모순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고 결국엔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들이 손해받지 말아야 된다. 남북관계가 제대로 규명이 안 되고 남북관계가 질고에 빠지고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인식을 제대로 못하면 못할수록 피해를 보는 사람은요, 누구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머리 위에 핵을 이고 북핵이라는 그 커다란 위험성을 그 리스크를 안고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여러분들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심각한 모순을 지금 피부로 못 느껴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마치 북한 사회를 냉정하게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감성적인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논리와 이성을 통해서 북한 사회를 엿볼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들이 이 영화 곳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마치 저는 저널리스트로서 어떤 다듬어지지 않은 보석의 원석을 다듬는 느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영화를 만드는 목적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식들에게 정말 자랑스럽고 정말 괜찮은 나라를 물려주고 싶다라는 그 소명 하나, 그 소망 하나. 그 아이들에게 물려줄 나라가 어떤 나라야 될 것인지 거창한 꿈이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북한 관계 올바른 인식을 민족 모순과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미래에 있어서 그 어떤 피해와 그 어떤 문제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영화를 16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붙들고 있었고요.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요,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중요한 단서들이 곳곳에 존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 여러분 아까 보니 제가 같이 영화 보면서 막 이렇게 웃으시던데 70년이나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한국과는 전혀 인연도 없는 북한의 아니죠 불가리아의 노인들이 노래하는 거 보셨죠? 이 노래가요, 잘 아시는 것처럼 김일성 장군의 노래예요. 박자, 음정, 가사 하나도 틀리지 않죠. 저는 사실은 현장에서 불가리아에서 이 취재를 하면서 이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몰랐어요, 처음에. 근데 정확하게 한국말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노래인지 하고서 이제 취재가 끝난 다음에 찾아서 봤죠, 인터넷으로. 그랬더니 이게 김일성 장군의 노래더라고요.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도대체 한국과 인연이 전혀 없는 불가리아의 노인들이, 한국말도 못하는 노인들이 어떻게 70년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이 노래를 기억하고 있겠습니까?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이거 김일성 창가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누군가가 그 어린 시절에 이 노래를 수도 없이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아까 어제까 북한의 사상교육이 얼마나 치밀하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것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등장하죠. 깃발이 하나 등장하죠. 인공기. 저는 그 자리를 찾는 순간 너무나 경악을 했어요. 왜냐? 제가 저널리스트 다큐멘터리로서 한 30년 동안 이 영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세상에 그 어떤 독재자도요, 깃발에 자기의 얼굴을 새겨놓는 독재자는 없어요. 저는 처음 봤어요, 저런 사진, 저런 깃발은. 북한에서 특수하게 제작되어 온 가로인비가 굉장히 긴 깃발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행적들을 통해서 봤을 때 그 아이들이 받았던 사상적 어떤 강요와 어떤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현장들이 저는 너무나 피부에 와닿아서 너무 고통스러웠고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결국 북한 사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많은 정치학자들이 주체사상의 출발을 1962년으로 잡아요. 저는요 10년을 앞당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영화에서 여러분들이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지금 1950년대 초반에 51년서부터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47년에 김일성 창가가 만들어져. 북한에서는 맨날 주체사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면서 주체사상을 자신들의 사회주의 국가의 원리로서 인민들을 갖다가 풍부하게 살찌운 어떤 그런 사상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맨날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이 주체사상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 하는 이유 중에 그대로 제가 표현을 해둘게요. 간악한 미제국주의자들 때문에 주체사상을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몇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방송이나 이런 데서. 1940년대 초반에 무슨 간악한 미제국주의자들이 있습니까,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네. 주체사상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께 이 영화를 통해서 제가 꼭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그겁니다. 북한 사회가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를 보고 싶다면 북한 사회의 지도 이념인 주체사상, 김일성주의가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거를 보지 않고 그것이 변하지 않는데 남북관계가 막 올라간다? 그거는요 그냥 뜬구름 잡는 겁니다. 저는 그런 확신을 이 영화를 10년 동안 만들면서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들이 잘못된 정권과 잘못된 통일정책에 속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피해를 받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 그것이 이 영화를 포기하지 않고 만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어떻게 후손들에게 나라다운 나라를 물려줄 것인가 하는 그 키포인트인 것 같고요. 또 관람석에서 또 질문하시고 싶은 분 손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저쪽에 계시네요. 네. 예, 그 흑백 필름 그 영상 자료를 어디서 어떻게 구했습니까? 저는 아유. 창원 광석교회 배봉훈 목사입니다. 네, 그거는 지금
여기 이게 러닝타임 모두 지금 90분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자료를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그거는 정말 그 불가리아 그 시골 마을에서 찾은 것도 있고 불가리아 기록문서에 찾은 것도 있고 한 곳에 찾은 거 아니죠 이게. 16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이 역사적 사건을 추적을 하면서 이제 하나씩 찾은 겁니다. 그래서 뭐 한 곳에서 나온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네, 자료. 또 네, 여성분. 영화 재밌게 보셨어요? 재밌었었어요? 네. 네, 영화가 건국 전쟁 볼 때도 굉장히 너무 진짜 오랜 시간 이런 영화가 만들어졌다는 게 너무 감사했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2탄을 준비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예, 근데 예. 기다리고 있고 네, 또 감사합니다. 이제 김일성의 아이들도 오늘 시사회 한다 해서 이렇게 시간을 내서 왔는데 네, 이제 다 여기 크리스찬 분들이 많이 오신 네. 걸로 알고 이 작품이 만들어진 것은 감독님의 그런 뭐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어떤 애국심도 있었지만 그 뒤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도 크셨을 거기 때문에 네. 이 작품이 이루어졌다라는 생각이 네. 들고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듣고 네, 싶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혹시 선생님이세요? 선생님 아니시구나. 네, 손을 드셨는데. 예, 감사합니다. 네, 창원에 있는 이현덕 목사입니다. 네, 네. 지난 12월 달에 감정교회에서 상영했던 건국전쟁을 보고 너무도 감동을 하고 또 감독님의 그동안의 수고에 조금이라도 보탬될까 해서 한 5개월 정도 후원금을 보냈었습니다. 아,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김일성의 아이들은 또 건국전쟁보다 먼저 이렇게 이제 예. 개봉이 된 죄송한데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얘기 같아서 그러는데 저 여성분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 목사님 말씀 답변하는 게 예의인 것 같아요. 좀 관련된 얘기인 줄 예. 알았거든요. 근데 예. 그게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여성분의 질문이 좀 중요한 질문이라서 먼저 저 질문을 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공개적으로 제가 언론이라든가 TV라든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솔직하게 이 영화는 제가 만든 영화가 아닙니다. 이게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냐? 너무나 많은 기적적인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여성분께서 아마 좀 어디서 알고 질문하신 것 같은데 뭐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짧은 시간에 다 할 수는 없고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16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유럽이라는 곳은요 가까운 곳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먼 나라죠. 그리고 말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 취재를 하고 싶어도 이게 취재가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힘든 거는 동유럽 5개 나라는 언어가 또 완전히 달라요. 연관성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는 지금 디지털 아카이빙이 되어 있잖아요. 자료들이 다 디지털로 전환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곳에 들어가서 구글이라든가 검색하면 웬만한 게 다 나와요. 2004년도에 이걸 취재를 하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이 한 서너 가지의 어려움들이 동시에 오는 거예요. 도저히 이거를 완성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너무나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고 이건 누군가 해야 되겠다. 어느 순간 정말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한 79억 정도 거의 80억이 되는 인구가 이 지구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 사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알려주는 역사적 사건인 이 사건을, 역사적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전화기 울려서 어느 날 진짜 밤하늘에 별을 보는데
도대체 이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몇 명이나 될까? 대한민국이 아니라 없는 거예요. 북한에 살았던 아이들 빼놓고는 동유럽에 살고 있었던 그 몇몇 여기서 영화에 등장하는 그 팀이 다 돌아가셔갖고 12명 찾았거든요. 이런 생존자들 빼놓고는 없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나 큰 사명감이 일러왔어요. 그래서 뭐 표현이 좀 적당할지 모르지만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거는 다 현금화 시켰어요. 자동차도 팔고 뭐 집도 팔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좀 큰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 1월 5일 날, 왜냐하면 이게 한국에서는 취재가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누구 시킬 수도 없고, 2019년 1월 5일 날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가방 7개를 끌고 저희 집사람이랑 둘이서 동유럽으로 그냥 간 거예요. 집시처럼 살았어요. 집시처럼 1년 동안.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쉽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하나둘이 아니었어요. 어르신들 옛날에 그런 표현 쓰죠. 그 곶감 고치에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빼오는다고. 그런 심정이었어요. 왜냐, 이 한정된 자원, 그러니까 자원도 아니죠. 뭐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뭐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초조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드라마틱한 일들이 정말 많았었는데요. 그냥 오늘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일 힘들었던 순간이 하나 있었어요. 아, 이제는 더 이상 돈도 다 떨어지고 포기해야 되겠다. 자료도 나오지도 않고 생존자도 나오지 않는다. 아, 이거는 그냥 바람만이었나 이런 생각으로 포기를 할 순간이었어요. 그게 어디냐면 루마니아였어요. 루마니아에 도착을 해서 사실 우리 저 집사람이랑 둘이서 다녔거든요. 스텝을 구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왜냐, 언제 영화가 끝날지 모를 거예요. 돈이지만.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랑 이제 2만원짜리 불가리아에 호텔을 잡았어요. 2만원짜리. 2만원짜리 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이제 제가 큰 밥 먹고 오늘 밤에는 아, 이제 우리 철수를 해야 되겠다. 안 되는 것 같다, 이거는. 그만 포기하자. 이 얘기를 저희 집사람한테 이제 하려고. 그런데 너무 많은 시간을 들였지 않습니까? 돈도 많이 쓰고. 그러니까 이게 중단한다는 말을 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마음이. 그래서 이제 정말 복잡한 심정으로 그날 저녁에 이제 밥이라도 맛있는 거 먹자 해서 루마니아 첫 도착한 날이었는데 횡단보도에 이렇게 딱 기다리고 있었어요. 길 건너라고 식당을 찾으면서 어떤 루마니아 남자가 한 저랑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남자가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면서 저한테 안녕하세요라고 하면은 당신은 나한테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이렇게 영어로 질문하는 거예요. 그 안녕하세요라는 말은 한국말로 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영어로 안녕하세요라는 말은 아주 똑똑히 들렸어요. 내가 당신한테 안녕하세요라고 얘기하면 당신은 나한테 뭐라고 대답할까요? 속으로 정말 좀 굉장히 괴로운 순간이었으니까 대답하기도 귀찮았죠. 별 사람이 다 있네 하면서 그냥 퉁명스럽게 아, 이 양반아 당신한테 안녕하세요 그럼 나도 당신한테 안녕하세요 그러지 뭐라고 대답을 해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껄껄껄 웃으면서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러는 거예요. 얼굴을 보고. 그러면서 갑자기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더라고요. 사진을 지갑에서 조그만 사진을 하나 꺼내더라고요. 그 사진에는 아주 작은 한 5살 정도 돼 보이는 아주 작은 아이하고 어떤 중년 여성이 있는 사진이었어요. 앉아서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돌봐주는 사진. 그 사진을 나한테 쭉 보여주면서 이 여성이 우리 엄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엄마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아이가 접니다 그러는 거예요. 루마니아 남성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내가 한국 사람만 보면 어머니 생각이 너무 나갖고 그냥 이렇게 길거리에서 아는 체를 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어머니가 평생 살면서 가슴에 맺혔던 한이 있다. 그 한을 못 풀고 돌아가셔서 내가 그냥 한국 사람들 보면 그냥 이렇게 길거리에서 안녕하세요 얘기한다 그러는 거야. 그 뭐냐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정말 살아계실 때 돌아가실 때까지도 보고 싶었던 친구가 하나 있었다는 거야. 그렇게 보고 싶었대요 그분이. 근데 그분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갔다는 거야. 그런데 그 친구가
북한 전쟁 고아였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 남자의 어머니가 북한 전쟁 고아였다는 거예요. 아 친구. 그러니까 그 어머니와 북한 전쟁 고아가 친구였다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니 생각해보세요. 그 동유럽 넓은 데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고 취재하고 북한 전쟁과 그 생존자들이 어디 있는지 기록 필름이 어디 있는지 자료가 어디 있는지 막 이렇게 찾아다녔던데 그냥 제 발로 저한테 걸어와갖고 우리 엄마가 북한 전쟁과 친구였다는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그 남자 쳐다보면서 멍하니 있다가 내가 여기 지금 왜 와 있는 줄 아냐. 내가 지금 관광 놀러 온 게 아니다. 당신이 그토록 찾고 있는 당신의 엄마가 그렇게 찾았던 그 북한 전쟁과에 관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어 내가 지금 유럽을 헤매고 있다. 그래서 루마니아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번에 또 그 사람이 또 놀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하면서. 그래갖고 뭐 반갑다 어쩌고 하면서 이제 서로 이메일 주소 교환하고 뭐 사진도 찍고 그래서 이제 헤어진 거예요. 밥을 먹는데 그 남자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도대체. 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집사람한테 포기해 이제 그만하자. 오늘 이제 더 이상 돈도 다 떨어졌고 중단하고 철수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그 얘기를 하러 그날 이제 저녁을 좀 근사한 레스토랑 가서 먹을 작정을 하고 있었는데 가서 얘기는 못하고 이게 밥이 뭐 입으로 들어갔겠습니까? 계속 그 남자 생각만 하지. 돌아왔는데 그 사람도 똑같다요. 생각이.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원래 그 사람 거기 이 메일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뭐라고 적혀 있냐? 뭐라고 했냐? 원래 자기가 다니는 길이 있대요. 퇴근을 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게 만났으니까 이 사람은 반대쪽으로 가서 길을 건너서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맨날 저 반대쪽으로 길을 걸어서 걸어갔는데 그냥 이유 없이 이쪽으로 마음이 끌려갖고 이쪽으로 왔더니 제가 있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오늘 너무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도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 가지 누구나 인생은 다 힘들고 어려움이겠죠. 그래서 저를 만나는 걸 보면서 아 진짜 그분이 마지막 얘기가 정말 저한테 가슴을 울렸는데 당신의 앞길에 앞으로 당신의 앞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런 얘기를 딱 써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러면서 한 줄을 더 적었더라고요. 당신과의 만남은 하나님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걸 나한테 증명해준 그런 것으로 기억이 될 것 같다. 당신의 앞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메시지를 갖다 딱 써놓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근데 그 남자의 메시지를 받고 정말 그때 너무 많이 울었어요 제가. 왜 울었는지 아세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진짜로. 포기하려고 하는 순간이었거든요 진짜. 그런데 그 남자와의 만남은 저한테 마치 어떤 울림처럼 조금만 더 포기하지 말고 더 가보자. 그렇다면 뭔가 나올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목소리처럼 저한테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갈 수 있었던 그런 힘입니다 사실은. 이런 기적 같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쉽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근데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지니까 뭐 여러분 재밌어요? 괜찮으세요? 뭐 하나만 더 할까요? 여러분 신기한 얘기. 이런 얘기 어디서 들으시겠어요? 이 영화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하나 등장하죠. 그 눈 덮인 폴란드의 평원. 여러분 그게 눈이라고 생각하시죠? 그 눈이 아니에요. 그 상고대라고 하는 거예요. 상고대.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게 왜 아름답게 보이냐면요. 눈이면은 우리가 쌓이잖아요 이렇게. 상고대는 이슬 알갱이들이 갑자기 기온이 급등을 하면서 또 습도도 맞아야 되고 그
작은 열갱이들이 하나하나가 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상고대라고 나중에 인터넷에 쳐보시면요, 상고대의 이 아름다움은 눈이 쌓인 아름답고 다릅니다. 이제 그걸 이제 찍는 것도 참 기적적으로 찍었는데 중요한 건 그 촬영 장비 드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찍고 나갔고 다행히 이제 메모리 칩은 빼갖고서는 필름을 살릴 수 있었는데, 그래갖고 이제 그냥 제가 너무 답답한 나머지 인터넷에다가 이 드론이 오늘 떨어졌습니다 했더니 누가 어떤 분이 아직도 기억나지도 않아요. 어떤 분이 제 얘기를 듣고 불쌍했는지 우리 김정일 감독이 촬영 장비가 지금 이제 드론이 추락했다고 하니까 우리 만 원에 그 당시 뭐 만 원의 행복이라는 구호가 있었는데 우리 만 원씩 모아갖고 좀 도와주다 했어요. 근데 이 드론의 값이 92만 원이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한 3주인가 2주 전에. 그래서 감독님 돈을 모았대요. 저는 이 사람한테 돈 얘기를 안 했거든요. 금액이 얼마라는 얘기를. 근데 92만 3천 원을 모았다는 거예요. 이게 3천 원이 택배비. 그래서 저 되게 신기하다.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이게 중국제 드론이다 보니까 중국과 이 제품의 예를 들어서 고장나거나 제품을 교환했을 때 처음 제가 구매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중국에서 공장에서. 그러니까 제가 서울에서 샀을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 다른 나라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제품이 서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92만 3천원으로 상품을 모아갖고 이걸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샀는데도 불구하고 제 손에 이게 기계가 안 오는 거예요. 드론이. 근데 그때 마침 막 취재를 하던 동에다가 아이슬란드에 가 있었어요. 제가. 아이슬란드 어딘지 아세요? 저 북쪽에 있는. 그러니 이게 무슨 그 드론을 쉽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리고 또 아이슬란드에서 또 다시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야 이거 받을 수가 없구나. 이게 중요한 장비인데. 그런데 그날 바로 그날 그 연락을 받은 그날 저녁에 한 3년 4년 만에 한 후배가 전화를 한 거예요. 사진을 하는 포토그래퍼 후배가. 그래서 형님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저도 이제 그래 잘 지내면서 이제 드론 생각하면서 어떻게 받을 것인가 생각하니까 그 후배 얘기가 그냥 건성건성 대답했겠죠. 그래서 그래 너 잘 지내면 이렇게 하다가 근데 촬영 해외 취재 나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어디 가는데 그랬더니 아이슬란드로 간대요. 내일 모레 아이슬란드로 취재를 간대요. 여러분 제가 이게 지금 거짓말 같으시죠? 저도 어떨 땐 믿기지가 않아요. 아이슬란드에 있는데 제가 전화한 게 아니라 그 후배가 전화를 하고 아이슬란드에 취재를 간대요. 이틀 후에. 그래서 제가 그 드론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촬영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사실 재밌는 얘기기도 한데 나중에 기회 있으면 제가 이 얘기만, 이 기적 같은 체험이 한 10명까지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면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됐습니다. 시간이 시간이 없죠. 우리 한 15분 20분밖에 안 남았기 네네. 때문에 질문하시는 분들께서 조금 간단하게 네. 해주시고 감독님께서 네네. 조금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난번에 건국전쟁도 상영할 비용이 없어서 상영을 못한다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듣고는 참 너무 울분이 올라올 정도였었는데, 마침 또 6.25가 그제 있었고 이 호국전쟁 보훈의 달에 김일성의 아이들을 또 보게 되니까 너무나 하나님의 하신 역사를 감독님과 함께 하신 역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제2의 건국전쟁도 준비를 하신다고 들었고, 또 지난번에는 또 TV조선에서 밤 10시에 건국전쟁이 또 상영이 되었고, 네. 또 그제 20일 날에는 전 안기부장을 했던 권영애 씨가 5.18이 북한의 게릴라들이 내려와서 일으킨 5.18 항쟁이었다 하는 것을 밝혔던 이런 일이 있었는데, 김영삼과 김대중 두 사람의 짜고 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이 다 역사에 덮여버리고 이게 이제 애국운동으로 바뀌어버리는 이런 역사였다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이런 전후 세대들이 과거에 있었던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감독님께서 기왕 이제 시작을 하셨으니까 또 건국 전쟁도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호주, 일본, 미국 의회까지 행정부까지 가서 상영을 한 그런 것을 다 볼 때에 너무나 참 이 시대에 대단한 일을 하시는 감독님이라고 제가 그렇게 칭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도 5.18에 대한 이런 문제라든지 또 아니면은 6.25 다부동 전투에 대한 문제, 또 이 마산 창원 이게 이제 있기 전 서북산 전투 이런 것이라든지 역사적인 이런 고정을 좀 남겨주시는 네, 작품을 알겠습니다. 많이 네. 죄송하지만 주셨으면은 네, 알겠습니다. 저는 어차피 제가 받은 소명이 대한민국에서 거짓말했던 모든 역사들을 좀 제대로 원상회복시키는 것, 진실이 무엇인지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자료를 통해서 감성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통해서 규명하는 것이 저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확신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건국전쟁 역시도 그렇게 해서 이승만 대통령의 어떻게 말하면 70년 동안의 잘못된 인식이 역사에 대한 인식, 역사에 대한 해석이 이번에 우리가 바로 잡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직 우리가 사실 갈 길이 굉장히 멉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해야 될 작업들이 굉장히 많고 건국전쟁은 한 5편까지는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만큼 대한민국에서 잘못된 역사들이 많다라는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거는 4.3입니다. 4.3. 4.3이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라는 표현은 좀 적당하지 않지만 집권 여당이 패배를 하면서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했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4.3이 아마 곧 여러분들도 인식을 피부로 느끼시겠지만 4.3 특별법, 그러니까 특별법은 이미 존재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5.18과 4.3이 다른 거는 뭐냐면 둘 다 특별법이 존재하는데 4.3은 처벌 조항이 아직 없어요.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거는 뭐냐면 처벌 바르고 4.3을 왜곡시키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 5.18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역사적 사건을 그렇게 재가물리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역사는 새로운 증거가 나왔을 때 새로운 해석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요 인류의 보편적 상식이에요. 그렇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동안 70년 동안 독재자니 살인마인지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했지만 이번에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보셨어요? 이승만만큼 대한민국을 사랑했던 인물이 없다. 다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역사에 대한 해석이 바뀌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에 대한 해석에 재갈을 불리는 거는요, 그건 범죄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고 잘못된 사람들에 의해서 이끌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아픔을 우리가 겪고 있는데 그래서 4.3은 시간이 별로 없어요. 다른 어떤 거에 비해서. 그래서 4.3은 여러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는 게 진짜 4.3은 신속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이 법이 나와서 어떤 처벌 조항이 만들어지면 5.18과 동일하게 4.3에 대한 얘기를 못합니다. 그 전에 신속하게 이걸 마무리 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솔직히 마음이 좀 급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5.18 관련한 얘기도 여러 가지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조금 더 우리가 지혜롭게 갔으면 좋겠다. 이게 저는 지는 싸움은 하고 싶지 않아요. 부러지는데 왜 들어갑니까? 이미 다 불타고 있는 곳에 왜 집석을 안고 들어갑니까? 그런 무모한 짓을 하고 싶지 않고요. 이런 영화들은 몇몇 소수를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대중을 설득해야 됩니다. 절대 다수의 대중들. 지난 30년, 40년 동안 대한민국 사회에서 좌익들이 잘 해놓은 게 뭐냐면은 이런 대중 선동 문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풍부한 인력과 자원을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차별적으로 나오죠. 여러분들 잘 못 느끼셨을 거예요. 이번에 2월 1일 날 건국전쟁이 개봉을 했습니다. 저희 건국전쟁이 117만 명으로 완전히 어떻게 하면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거죠. 좌익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와, 저희 어떻게 저런 영화가 나오나. 사실은요. 2월달, 3월달, 4월 10일 총선 전까지 세월호 얘기, 광주 얘기, 김대중 얘기 이런 영화들이 줄줄이 다 준비가 되고 있었어요. 이번에 건국전쟁이 등장을 하면서 그 영화들을 다 눌러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중문화가 정말 중요해요.
저희들은 이미 굉장히 오랜 동안 사람들을 만들고 구조를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잘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저희 영화 지금 이 영화 굉장히 여러분들 직접 보시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영화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거 1000만 명만 봐도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에 속지 않아요. 아무리 자익 정권이 들어와서 무슨 통일이 어떻고 얘기해도 속지 않아요. 저는 그런 확신이 있거든요. 이 영화 지금 CGV에서 10개 줬습니다. 10개. 얼마나 열악한 조건인지 아시겠죠? 대한민국의 극장이 2,980여 개가 있었는데 10개 받았습니다. 10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지금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정말 아쉬운 게 뭔지 아세요? 저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좌파들이 아닙니다. 저는 우익이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우파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아마 인터넷에서 보신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디선가. 무슨 뭐 부정선거에 만들고 횡령을 했다? 법정 대응 다 하고 있고요. 변호사도. 여러분, 제가 어떤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 말씀 해드리냐면요. 저도 인간이에요. 이렇게 많은 영화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거. 제가요, 얼마 전에 어떤 모 단체에서 무슨 중지원에다 고소를 했더라고요. 기가 막힌데 그걸 반론하기 위해서 A4지 20장의 반론문을 썼어요. 여러분, 제가 20장을 썼습니다. 20장을. 괴벨스가 아주 명언을 남겼죠. 거짓말은 한 문장으로도 사람들을 속일 수 있다. 그런데 그 거짓의 문장을 뒤집고 진실을 깨우치기 위해서는 문장 하나로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수십 장의 문서가 필요한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의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서울 한강 다리를 6.25 때 끊고 도망쳤다. 제일 먼저 대통령이 도망쳤다. 70년 동안 여러분들 다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아니었죠. 그죠? 자, 이승만이 한강 다리를 제일 먼저 끊고 자기 먼저 도망쳤다. 얼마나 간단한 문장입니까?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의 이 거짓을 뒤집기 위해서는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자료들이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제발, 저는 뭐 같은 편이라고 생각도 안 하지만 같은 참호에 있는 사람들한테 총질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네? 같은 편이라고 생각도 안 들어요. 하지만 자기 옆에서 적들과 싸우고 있는, 그것도 맨 앞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한테 같은 참호에서 폭탄을 던지고 총질을 해야 되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실상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증언자가 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무엇이 옳은지를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앞으로 저 같은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 수 있죠. 안 그렇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어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이 시사회 감독님하고 대화 끝나면 바로 요 앞에서 같이 관객 쪽에서 한번 사진을 마이크 롯데시네마 서비스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여기 대화는 안 해야 되겠어요. 네, 에어컨도 잘 안 나오고. 네, 다음은 다른 데로 갈게요. 끝나고 나면 바로 사진 촬영을 감독님께서 이쪽으로 보면서 한번 예, 알겠습니다. 또 임원들은 나중에 저쪽에서 한번 사진 촬영을 한번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분 계세요? 네, 여기 어떤 분 네. 저쪽 네. 하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감독님 안녕하세요. 만나뵈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저희 세대는 그 이승만 대통령을 좀 나쁘게 뵈는 세대거든요. 네. 그래서 건국정전을 보고 이승만 대통령을 달리 봤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중학교 딸이 있거든요. 네. 근데 역사책, 사회책을 봤는데 이승만 대통령을 딱 한 페이지면 밤바닥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네. 그래서 혹시 영화 내용도 좋고 한데 책으로는 만드실 생각이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요즘은 사실은 책이 안 팔립니다. 그건 맞죠. 네, 그래서 그림책 같은 거라든가 만화책 같은 거는 좀 팔리는데, 그래서 사실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좀 찾을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옴니버스로 짧게 나와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하신 분도 계시고, 근데 이게 모든 게 지금 이제 쉽지가 않은 게 저작권 문제도 조금 있고요. 근데 저작권 문제는 이제 저희가 주체니까 그걸 풀면 되는데 이게 작업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화를 이렇게 보시는 거 지금 뭐 90분짜리 공전쟁 100분이었는데 사실은 그냥 훅 흘러가니까 그냥 저가지면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정말 무수한 과정이 필요하고 많은 복잡한 공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당분간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에게 요청된 시대적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상 관련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빨리 좀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영화에 주력할 생각인데 제가 여러분 정말 그동안 사람들이 뻘짓을 했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리버티 국제영화제를 4년 동안 운영했어요. 여러분 저희 섭외를 들어서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듣도 보지도 못했던 영화제죠. 이거를 왜 4년 동안 이 국제영화제를 이끌었는지 아십니까? 목적은 하나입니다. 사람들을 발굴해야 돼요. 젊은 사람들, 영화 인재들. 저들은 지금 대학교 아카데미 할 것 없이 수많은 아카데미 이런 영화를 만들 수 있는 학교 가르치는 곳에서 멀쩡한 애들이 들어갔다가 10분을 갖게 돼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왜냐? 가르치는 사람들이 전부 빨갱이들이니까. 그래서 제가 국제영화제를 만들고 이번에 제가 공전적으로 돈을 좀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인을 또 해요. 어디다 올인을 하느냐? 리버티 영상 아카데미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미 서울의 서초동에 서초역에 젊은 사람들이 가까이 갈 수 있는 곳 사랑의 교회 바로 앞이에요. 그곳에 아주 큰 공간은 아니지만 거기 그 공간을 하나 지금 이제 얻어서 거기다 이제 영화를 이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곳, 강연도 할 수 있는 곳. 근데 이제 기본적인 거는 저는 가능하다면 기술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사상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좀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7월 달이면 그게 가동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제영화제와 리버티 영상 아카데미를 통해서 김동현 감독이 또 한 번 대한민국의 젊은 영상 인재들을 발굴하는 작업에 또 이렇게 좀 하고 있다라는 걸 좀 잊지 말아 주시고요. 주변에서 돈 벌어갖고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좀 따끔하게 좀 혼을 내주십시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운 짓을 한 게 없고요. 제가 가야 될 길은 제가 잘나서 이 길이 옳은 것이 아니라 옳은 길이기 때문에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양심이라는 게 있죠, 사람이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응원해주시면 좋겠고 아까 저분 답변에 정확하게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쩔 수 없이 끊임없이 대중문화를 통해서 대중문화를 만들어내고 대중문화를 통해서 지금은 문화 전쟁의 시기입니다. 책이 안 통해요. 방송도 안 통해요, 여러분. 이런 영화 같은 거, 이런 문화적인 소재를 통해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그걸로 생각을 바꾸는 것, 그 방법밖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절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좀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합니다. 네, 다음 질문 들어가기 전에 멀리서 권사님 한 분께서 우리 감독님께 아주 이쁜 꽃다발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우리 같이 감사합니다. 네. 또 꽃다발까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독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대한비타 고등학교를 성립을 했는 박정수 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족들이 마이크. 저희 가족들이 2월에 건국 전역을 관람하고 굉장히 많은 감명을 받았어요. 거기서 이승만 대통령 독립을 열망하는 연설문을 아주 감명 깊게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역사를 모르는 청소년들 그리고 알고 싶어하는 청소년, 학부모, 교사 다 함께 왔었어요. 관람을 했고 저는 질문보다는 그 감독님의 그 오랜 시간 여정과 그런 부분들을 참 위로해드리고 싶다, 감사하고 싶다는 감사합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항상 건강하게 쓰임 받는 감격으로 건강하시길 바라고. 네. 혹시 오늘 사모님 오셨나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럼 이 꽃다발은 사모님께 네, 바치겠습니다. 그렇죠. 저희 임소연 PD 저쪽에 있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공전쟁은 김승관